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비상계엄 1년 되던 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내셨어요.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것,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자신들이 배워온 대로 민주주의를 잘 지켜냈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는 좀 단절되어 있는 세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배운 대로 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헌 막아냈다라는 의미가 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 초기부터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 커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악마화하면서 그래도 윤석열이 낫지 않냐 이런 거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보수를 좀 먹었다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반면교사가 돼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지만은 정권 초기에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책 면에서도 지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지주의를 유지하던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때 기고만장해서 자꾸 이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을 벌인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어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오셨습니다. 네. 또 어제 저녁에 행진도 있었고요. 행사를 보면서 그날 1년 전을 잠깐 되돌아본다면 그때 당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잘했다고 생각한 점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계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당장 시민들이 달려와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하다못해 계엄이나 아니면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요, 대중적 지지와 명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그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게 사후평가가 달라지는 건데 네. 이번엔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여기에 명분도 없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서울 여의도에 서울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광주에서 부산에 계셨던 분들이라도 뜻을 하나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국민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국민 주권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또 만드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찬성하십니까? 저는 공휴일로 지정한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념할 만한 날이고, 기념하지 않아도 국민들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있을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3일 때마다 아마 기리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4대 국경일에 해당하는 국경일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휴일이 돼야 되느냐, 이건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 어제 특별 성명 내용 또 외신과의 기자회견 쭉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내용이 좀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나치죠, 나치. 나치. 예, 근데 이게 나치 다루셔야 된다라는 건데,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만을 상대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그렇죠. 것도 네. 국내 현안 중에 좀 요즘 다소 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네. 피하셨겠지만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신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좀 그 부분은 아쉬웠고요. 다만 외신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네네. 국가적 홍보에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특별 성명 내용 또 질의응답 중에서 또 지금 나치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지금 끝날 때까지 예, 끝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석들이 결국은 이제 좀 특검, 네. 2차 특검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특별 성명에서 이렇게 그 내란에 대한 의지,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네. 그런 해석을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되는 장사라고 생각한 거죠, 속된 말로. 예,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는 게, 그럼 네. 누구냐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네. 한덕수 총리도 그 당시에 거기에 동조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외 이상민 장관 같이 실무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도 처벌받고 있고, 지금 조지호 청장도 재판받고 있고.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방조 또는 계엄 해제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런 거. 그건 당장 그 중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잖아요. 이것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고 혐의도 소명되지 않았고, 니네 왜 넣냐, 이런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또 그 다음 단계로 법원이 잘못되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이런 거를 보면서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망했던 이유, 그러니까 경제 살리고 뭐 이런 거 관심 갖기보다는 정적을 탄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책 정치의 실패를 덮으려고 했던 것.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적을 탄압하는 모습에 있어 가지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나치가 왜 나옵니까? 예. 나치는 사람 죽이고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죠. 그거는 수천만 명을 2차 세계대전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다음에 인종 말살이라는 걸 하려고 했던 게 나치인데요. 네. 그에 어떻게 비견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특별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당에 같이 있었던 이유만으로 아니면 보수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숙청을 한다? 그게 나치죠. 예.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인데도 공식적인 회견 없었고 SNS에 올린 글에는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또 했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107명의 의원들 중엔 장동혁 대표도 속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랑은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조율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입장은 네. 형용 모순이 돼버렸고 저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도 이제 그 당시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 폭거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은 사실 그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데 본인의 행동과의 모순이 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좀 전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투톱이 역할 분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 보죠? 그게 어떤 다른 유권자가 어떻게 소구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제 생각에는 왼손 오른손 다 내지르면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25명이 사과 메시지를 낸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당이나 소장파에 해당하는 계파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좀 혁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네.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사실 그 의원님들 성명서 내는 거를 저한테 조금 먼저 봐달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반은 제3자적인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 구체적인 행동 액션이 없다 그 안에. 액션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나 현재 지도부에게 어떤 지렛대도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린 예를 들어 뭘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공익 광고 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 KBS 틀면 많이 나오는 공익 광고 같은 거예요. 그냥 보면은. KBS 틀면 많이 나오는. 원래 공영방송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지. 정치인들은 단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당에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25명의 의원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들이밀고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린 그때부터 집단 행동을 뭘 하겠다 그러면은 당장 언론도 관심을 갖죠. 무엇을 할 것이냐. 네네네. 탈당이냐, 창당이냐, 신당이냐, 뭐 아니면 뭐 의원직 사퇴냐, 뭐 다 관심 갖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은 뭐 그냥 공익 광고 한 편 지나간 느낌.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이제 국회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한동훈 한덕수 체제 하자고 하셨던 분이 지금 왜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름 지금의 정치 상황 속에서 그 지지층을 국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만들었었다는 건 알겠는데요. 네. 저희도 사실 어제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낼 때 국민을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했지 개혁신당이 그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자랑질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그거는 좀 어제는 정치인들이 겸손해야 됐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계엄이라는 거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결국에는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이라는 것이 계속 오갈 때 이것을 즐겼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즐겼다고요? 양당이 입지 강화를 위해 가지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면서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윤석열이 일방통행해서 그렇다. 우리는 거부권 쓰는 이유가 민주당이 입법 폭주해서 그렇다. 네네. 이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원내에서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게 지금 저희야 뭐 세석짜리니까 저희가 뭐 좀 힘이 붙이는 게 있었다면은 여야의 어느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극한 대립은 안 된다.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바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회가 거기서 뭐 개개인들이 공을 주장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네. 잠깐 선거 얘기를 좀 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하명 특검에 오세훈 죽이기 이렇게 반박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특검에서 이제 명태균 사장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런저런 증언을 확보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고 네. 당연히 뭐 현직 시장이니까 그렇게 검토되고요. 민주당이 이에 대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기소한다? 저는 이거는 최소 오비일학 정도는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이에 크게 영향받거나 개연치 않고 그냥 이렇게 자신의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거로 보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말에 언론에서 네. 내년 시장 선거 앞두고 대표님하고 선거 연대 방안 이미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역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가 또 기자들과 이 질문에 오 시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연대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도가 됐고요. 이게 다 이제 제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네. 보도라서 네. 말이 자꾸 빙빙 도는데 선거 연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오세훈 시장 개인을 보면은 당연히 저랑 정치적 사상도 비슷하고 많은 교감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잘 되면 좋죠. 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오세훈 시장님이 아직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은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전혀 그와 합쳐질 수가 없는 지지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일본 정치인 중에 친한 사람은 꽤 있어요. 네, 중국 정치인 중에도 가끔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 개인하고 아무리 교감하고 소통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속한 당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망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죠. 네. 중국 공산당이 만약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한 행동한다? 사적인 이념과 반대로 그건 저희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오세훈 시장과의 개인적인 교감은 항상 있고 오 시장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항상 있지만은 네네.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로는 같이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 김정철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지금 대표님이 개혁신당이 꼭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당선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네. 않더라도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그 출마 선언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후보 내시고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시는 거죠? 뭐 후보를 안 낸다 이런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예. 서울, 경기, 부산, 지금 뭐 대구, 인천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군들이 이제 네. 하나씩 당내에서 네.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 출마를 하실 테고 경기지사의 대표님 나가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제가 아주 조건이 명확한데요. 네. 동탄의 지금 주민들께서 동탄의 이런 일들을 충분히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기도지사의 힘이 필요하고 거기에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만 제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없습니까 지금요? 제가 이 방송 나가서 이런 말 하면요. 네. 무수하게 메시지가 오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메시지 받으시는 것 중에 좀 비율적으로 맞다 아니다도 있지만요. 네. 뭐 그게 뭐 여론조사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저희가 좀 난감한 게요. 네. 동탄에 어제부터 동탄의 핵심 교통로 하나가 사고 위험으로 지금 통제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해결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네. 상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동탄 순환대로의 터널 통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잘 안 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전략 전술의 부분은 저희가 미리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았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고, 네. 계속 이 단어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록위마. 네. 이번 건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거예요? 지록이마라는 게 이제 옛날에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진나라가 이제 혼란기일 때 거기 간신배 조고가 그 중신들 불러놓고 사슴 한 마리 갖다 놓고 야 저거 말이야. 근데 사슴이잖아요. 근데 사슴이라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죽이고
말이라고 하면 자기의 위세에 드놀린 거니까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한을 확인하고 권력을 확인하고 또 엘리트들을 바보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저 나약한 것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말한다. 환관 출신인 내가 저게 사슴이 말이라고 하는데 니네는 글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심리적 데미지를 주는 거죠. 네. 지금 그거를 대한민국 법조계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법 왜곡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가 소위 민주 권력이다. 우리가 법 만들어서 하면 니네가 어쩔 수 있어? 우리가 그리고 특검을 통해 가지고 추경호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혐의도 소명 안 되고 도주 증거 인멸 요일도 없는데 영장 냈는데 발부하면 어쩔 거야? 우리 니네 욕할 거야. 해가지고 또 다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욕하고 이게 이제 사실 괴롭히면서 그 엘리트들의 자괴감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고가 했던 전략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조고가 그렇게 하다 망하거든요. 예. 항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결말을 잘 모르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건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인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꼭 망하거든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네. 6개월도 이제 6개월이 깨졌어요. 지방선거가. 네.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설치법도 법사위 통과했고 연내에 네. 지금 다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입법 강행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아주 그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뻔하죠. 지금 보면 계속 뭐 내란 이런 얘기하면서 한편은 돈 풀겠죠. 그런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경제 상황이 지금 환율이랑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전 민주당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구형이 있었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구형했고 9억 4천만 원 추징. 최후 진술도 보셨을 테고요. 자, 보시면서 구형량 진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구형량은 검찰이 법리대로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보석을 받으려는 의도로 조금 수사에도 협조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또 재판에도 협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는요. 네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본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혐의들보다 결국에는 매너에 대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뭐 경복궁, 창덕궁이었나요? 거기 논란도 그렇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 뭐 명품 쇼핑 논란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 뇌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저는 최후 진술에서 완전히 그 하나하나를 열거해가면서 다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으면은 국민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이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네. 6분 남았는데 3분 쪼개서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사이에 인사청탁 메시지 보셨을 텐데요. 네. 그 보도를요. 이거 지금 실세설이 아니고 실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 중앙대 출신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인사를 중앙대 출신인 김남국 비서관에게 던져가지고 김현지 실장이라는 하나의 비선 경로를 통해서 중앙대 출신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자동차 협회라는데 자동차 모빌리티 협회라는데 추천한 분이 이력을 보아하니 예전에 자동차 관련 협회에서 뭐 제가 보기엔 대관 담당 비슷한 건데 그거 하셨던 이력 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력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뭐냐면요. 완성차 업체 5개. 그러니까 네. 현대, 기아, 뭐 르노, 그다음 뭐 GM, KGM 이런 데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협회예요. 여기에 과거 사장이나 임원 출신이나 아니면은 그 산업부 관료들이 했던 자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이런 좀 특이한 분을 넣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사가 문란해지고 있구나 지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네. 김현지 부속실장 사실 총무비서관 할 때 국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부속실장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동장하는 거 우리 보세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최순실 씨,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예, 공교롭게 둘 다 여성분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견제받자는 권력 행사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이시잖아요. 네. 지금 쿠팡 정보 유출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저도 쿠팡 사용자 쿠팡 예, 저는 사용하시죠? 쿠팡 물류센터 앞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예. 아니 근데 어제 취약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설계 원칙을 간과했다. 음.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번호 암호키라는 것을 사실 인증할 때 들어갈 때 암호키라는 것을 이제 중국 분이 탈취해가 갔다가 지금 이제 의혹인데. 네. 근데 이게 탈취됐어도요. 예를 들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어떤 이메일로 가입했다를 알지 못하면은 이 보안을 깰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3천만 명의 이메일 정보를? 네. 그걸 먼저 알아야 이걸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했더니만은 쿠팡의 정보보안 책임자가 저한테 이거는 답변하면서 걸린 거죠. 아, 사실은 뒤에다가 그거를 사용자 일련 번호를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3천만 번까지 순차적으로 해놓은 거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대학교 2학년 수준에서 이제 웹사이트 만들기 같은 거 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숫자 일련 번호를 1, 2, 3, 4 이렇게 주지 말고 그 GUID라고 네, 아주 고유한데 추측이 불가능한 값을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 사용자들. 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쿠팡이 원래 이제 이 이커머스 하기 전에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쿠팡을 기억하시는 분 있다면 쿠폰 팔던 사이트였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그 사이트 설계나 이런 거에서 만약에 사용자 인증을 설계했다고 한다면은 이걸 사실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약간 작은 규모일 때 하다가 이걸 바꾸면은 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수업 들어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한 번에 이걸 갈아치우고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가 있으면. 했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정확한 사정은 아마 쿠팡 측에서 더 이제 파악해서 저는 전달해야겠지만은 그거 아니었으면요. 그 중국인이 들고 튀었어도 3천만 명이 털진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를 알지 못하면은 그 인증을 시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고 인재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거다. 이렇게 제가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럴 땐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국회에 있으면서 하나도 이 컴퓨터과학이 도움 안 되는데 이런 사태는 도움 됩니다. 그 지금 쿠팡에 관련한 그 긴급 현안 질의도 보고 하면서 지금 많은 이용자들이 사실 너무 편하니까 네. 함부로 탈퇴는 못 하고 있지만 네. 저도 온라인에 이제 비슷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 점점 이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이상 여기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들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집단 소송과 또 별개로. 그런데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의장인 김범석 네. 의장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고 있지 않는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죠 지금.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네. IT 쪽에 보면요 워낙 네. 규제 산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 IT 업체들 큰 곳들은 네네. 대표이사를 창업자들이 안 맡습니다. 또는 실질적 소유주가 안 맡습니다. 다 이사회 의장 뭐 이런 특이한 직함을 가지고 네, 경영을 그렇죠. 실제로 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웬만한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자꾸 불러 제껴가지고 뭐 돈 좀 벌면은 돈 좀 내라 그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네. 특히 민주당 같은 뭐 을지로위원회 이런 거 둬가지고 돈 좀 번 회사 있으면 상생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취약한 것인데 그래도 저희가 뭐 이제 뭐 총수 동일인지정부터 해서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저는 쿠팡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규제 틀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정비해야 되고 특히 정보보안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국회에서 그저께도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훨씬 엄격한 요건을 이제 적용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네. 그걸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